코는 어떤 모양 되고 싶어요? 자연스럽고 매부리 거 없는 거요. 필러 몇 개로도 많이 티나지 않고 자연스럽게 약간 다른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높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매부리 코는 여기가 보통 저도 약간 매부리인데 이쪽이 튀어나와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자, 코는 어떤 모양 되고 싶어요? 자연스럽고 매부리 거 없는 거요. 매부리 코 없는 코 여기 튀어나와서 그러시구나. 네. 그러면 자, 이 코는 예쁘고 모양도 뭐 그냥 비례도 좋고 길이도 좋거든요. 근데 여기가 좀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부분을 조금 채우고 코끝도 살짝 올리고요. 여기 이런 식으로 하고, 이런 얼굴들이 이제 이마가 볼륨이 여기하고 여기하고 조금 부족하시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여기하고 여기하고 막 이렇게 볼록하게 외계인처럼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살짝 하고 턱끝 약간 맞추고 이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가끔 아니 거짓말. 자, 보면 코를 직후해가지고 조금 울퉁불퉁해 보이는데 가라앉을 거니까 걱정 마시고, 그리고 요즘에 유행하는 입꼬리 필러 살짝, 입술을 살짝 하고 턱끝 약간 하고 필러 몇 개로도 많이 티나지 않고 자연스럽게 약간 다른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베릴TV 정윤희 원장입니다. 오늘은 코필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코필러 하는 모습을 통해서 전후를 비교를 해드리고 어떤 코를 어떤 식으로 하면 예쁘게 되는지, 그리고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제가 예전에 작성했던 블로그인데요. 설명하기가 좀 편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첫 부분을 볼게요. 한국 사람들이 코필러를 원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인 모양이 있거든요. 콧대가 좀 낮고 코끝이 주저앉아 있거나 매부리가 심하거나 뭐 코 길이가 짧거나 코 볼륨 자체가 작거나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흔한 케이스는 요런 코들이 되게 흔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북방계가 있고 남방계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어렸을 때 학교에서 수업 받을 때 단일민족이라고 배우잖아요. 근데 사실은 한국 사람이, 그러니까 민족의 여러 가지 정의에 의해서 단일 민족이 맞겠지만,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하고 남쪽에서 올라온 사람하고 두 인종이 같이 살다가, 지금 사실 저도 혼혈이고 여러분들도 혼혈일 텐데, 남방계의 특징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코필러를 하러 오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분 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코를 지금 보게 되면 코가 여기가 지금 눈썹이거든요. 그래서 눈썹하고 눈이 있으면 보통 코는 눈썹 사이에서 이 정도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요. 여기가 너무 높아도 예쁘지가 않고, 여기가 너무 낮게 있으면 콧대가 낮아서 눈 사이가 멀어 보이고, 그리고 코 길이가 짧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코가 바로 전형적인 그런 코예요. 영어로는 새들노즈, 새들이라고 하는 게 말 안장이거든요.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코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코가 그래요. 콧대가 전체적으로 많이 줄어 있어서 옆 모습을 봤을 때 왼쪽 속눈썹이 전부 다 보이죠. 그리고 코끝은 어느 정도 돌출이, 그러니까 높이가 있는데요. 이쪽 부분이 많이 꺼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이 전형적인 한국 사람 옆모습에 해당하는데, 입이 나와 있죠. 입이 나와 있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여기가 우리 비구순각 이 부분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90도보다 약간 넘어야 예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이게 아주 예각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좁으니까 입이 더 나아 보이죠. 그래서 이런 분은 코필러를 시술을 할 때는 여기 이 부분 콧대를 어울리는 모양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입이 나와 보이는 가성 구강 돌출이 생기도록 하는 이 부위를 보강을 해주면 좋아지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리고 또 하나의 경우는 이분은 턱이 많이 부족하지는 않으신데요. 턱끝 필러를 해주면 교정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복합적으로 상담을 받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분도 사진을 볼까요? 이분도 전형적인 새들로즈예요. 그래서 지금 눈 사이에서 코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눈썹 사이에서 코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눈 사이에서 코가 시작되고 있고, 코끝은 어느 정도 있는데요. 여기가 많이 꺼져 있죠. 그리고 역시나 입이 나와 보입니다. 그러면 전후 사진을 비교를 해볼까요? 이 사진을 전후를 비교를 해보면요. 이쪽 코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여기 비구순각 여기를 채워주게 되면 입도 좀 덜 나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를 설명을 할 때요, 코의 모든 부분들이 다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얼굴 성형 해부학이라고 하는 교과서에 있는 사진인데, 이 부분을 내지온이라고 하고, 이 부분을 리니온, 이 부분을 팁이라고 하고, 이 부분을 콜루멜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각각의 부분들이 전부 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의 경우에는 콧대가 낮은 경우들이 많으니까 콧대를 되게 많이, 원장님 저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높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부분을 코하고 어울리게 해야지 이 부분만을 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영어로는 그릭 노즈라고 하는데 그리스인 코가 돼요. 그리스인 코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스 조각에 있는 대로 눈썹 뼈가 있고 코가 시작되는 부분에 경계가 있어요. 우리는 그 부분을 코로 인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이마인지 코인지 일자로 떨어지죠. 그래서 그냥 외국인이라면, 그러니까 뭐 코카시안이라면 이 정도의 코가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한국 사람이 이렇게 생겼다면 되게 코가 이상해 보이고, 코에 뭐래서 저러지? 이런 느낌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런 코는 좀 주의하시는 게 좋고요. 실제로 이렇게 생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보면요, 콧대를 하도 높게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예쁜 모양보다 조금 더 높게 해드릴 때가 있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 얼굴인데 내가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드릴 때가 있긴 한데요. 실제로 그릭 노즈가 심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스페인 배우 하비에르 바르뎀인데, 코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작해도 눈썹에서 시작했는데 거의 뭐 이마에서 시작하죠. 그럼 이렇게 코가 과장되어 보여서 남자라면 그래도 괜찮은데요. 만약에 여자분이 이런 옆모습을 갖게 된다면 남자다운 얼굴을 갖게 되고 골격이 좀 커 보입니다. 이런 얼굴보다는 좀 더 여성스러운 모습이 어울리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 부분은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콧대를 지금 제가 되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콧대는 우리가 필러를 시술을 하잖아요. 그러면 필러는 실리콘이나 고어텍스 같은 보형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치약 같은 말랑말랑한 뭐 액체하고 고체의 중간 정도의 상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필러의 레올로지를 설명하려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 부분을 생략하고 건너뛰고, 쉽게 얘기하면 필러를 우리가 짜서 높이를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높이까지는 높이하고 옆으로 퍼지는 것까지 용납되는 정도긴 한데요. 높이를 너무 많이 하려고 필러를 계속 쭉 짜다 보면 옆으로도 퍼지게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모양은 높고 오똑한 코인 경우인데, 계속 필러를 하다 보면 뚱뚱하고 큰 코가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직전까지 시술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이제 이 부분도 역시 원장님하고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셔야 하고요. 콧대 시술에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원장님 저 필러 했는데 코 아바타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볼게요. 어렸을 때 미녀와 야수라고 하는 미국 드라마 봤었는데요. 그 코가 바로 전형적인 아바타 코, 그리고 미녀와 야수 코, 이런 코죠. 이런 코의 특징을 보게 되면 일단은 전체적으로 코는 이렇게 세모 모양이거든요. 그런데 코 볼하고 콧대 길이가 일자고요. 그리고 여기 눈 사이가 되게 멀어 보이고, 여기만 멀어 보일 뿐이 아니라 여기 전체적으로 부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코가 된다고 하면 되게 어색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코가 녹는 필러를 해서 이렇게 되신 거라고 하면 사실 해결은 간단해요. 대개의 경우에는 큰 문제 없이 녹이는 주사 맞는 걸로 인해서 좋아지고요. 그래서 제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덜 퍼지고, 그리고 좀 단단해서 유지가 좀 잘 되는 필러를 선호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코가 되었을 때 교정은 어떻게 하느냐면,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그냥 이거 견딜만 하고 그 위에 높이만 높아지고 싶다면 그 위에 필러를 하셔도 되고, 그냥 모양 다 싫어요 이런 경우에 녹이고 재시술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콧대를 말씀드렸고, 메구리 코는 여기가 보통 저도 약간 메구리인데 이쪽이 튀어나와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여기하고 여기하고 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필러 모델 하셨던 분처럼, 이분도 볼게요. 이분도 메구리인데 여기가 살짝 높죠. 그래서 콧대 여기를 채워주고요. 코끝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입이 조금 나와 보이니까 턱끝하고 여기 부분을 교정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매부리라고 여기만 해서 될 게 아니고, 여기가 매부리이기 때문에 여기 위랑 아래랑 그리고 비중 이쪽 부분에 세워서 약간 코를 이런 식으로 주저앉아 있는 코를
조금 들어주면 좋은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매부리 코까지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들은 콧대 문제를 제일 많이 호소하시긴 하는데요. 코끝도 부족한 경우들이 있어요. 코끝은 예전에는 뭐 다른 부작용 리스크 때문에 필러 시술 안 하신다는 분들도 계시긴 했었는데 저희는 합니다. 그리고 꼭 여기만 뭐 다른 데보다 압도적으로 뭐 위험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라서 그 부분을 상담하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코끝이 되게 외모에서 중요한 영향을 주거든요. 우리가 뭐 화살코 얘기하잖아요. 저도 웃을 때 그런데 코끝이 이렇게 당겨주면서 이렇게 코끝이 좀 내려오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좀 덜 예뻐 보이거든요. 우리가 유명한 할리우드 배우를 통해서 볼게요. 이분 사진을 보면 이게 젊었을 때 모습이고 이게 나이 들었을 때 모습인데 코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코가 이렇게 웃을 때 이렇게 내려오면서 처지면은 좀 세련된 느낌이라든지 그런 모습이 좀 덜하고 중안면이 길어 보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코끝을 여기 부분을 보강을 해서 이런 식으로 세워주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전후를 비교해 봤을 때 훨씬 더 코 모양이 예뻐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끝이 내려오는 거는 사실은 필러로 100% 교정은 좀 어렵기는 한데요. 이 부분에 보톡스를 맞아서 코를 이렇게 잡아 당기는 근육의 힘을 좀 줄여주고요. 그리고 코 비주, 여기 비주 부분을 보강을 해서 약간 세워주면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상담실에서 그러니까 환자분들 만나다 보면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원장님 저 매부리인데 이거 꼭 수술해야 돼요? 아니면 필러로도 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매부리가 좀 복잡하거든요. 험프가 너무 심해서 뼈를 절골을 하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을 때는 사실은 수술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매부리가 저 정도 있다 이런 경우는 여기랑 넣는 거를 교정하실 수가 있고요. 일단은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하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콧대가 너무 부족한 분들은 어떤 뭐 실리콘 같은 보형물을 넣는 게 좋을 때도 있고, 뭐 살짝만 보강할 때는 필러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필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모양이 수술보다는 좀 부족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수술을 할 건데요. 수술했는데 모양이 어떻게 되고 싶은지 알고 싶으니까 저 필러 먼저 한번 해보고 모양을 좀 짐작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것도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필러를 어느 정도 교정해보고 이 정도 모양이 나오겠구나 라고 예상하고, 그리고 뭐 나중에 수술을 하실 때는 필러 녹아서 없어지면 하시면 되고, 만약에 그냥 당장 수술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 녹이면 되니까요. 그 부분도 수술하실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어떤 건 있냐면 수술을 할 계획이 있는데 코 필러 하고 나서 수술하실 수 있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필러를 아주 여러 차례 했던 코, 그런 코는 수술할 때 좀 복잡할 수가 있어요. 피가 많이 날 수도 있고 모양이 살짝 변형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서 정말 코 수술을 하실 분이라면 필러를 여러 차례 하는 건 사실 추천은 드리지는 않겠고요. 그리고 어떤 종류의 필러가 코필러에 좋아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정답은 없습니다. 이제 어떤 의사는 어떤 종류를 좋아하고, 또 저 같은 경우만 해도 필러를 한 종류 쓰는 게 아니라서 여러 가지 이유로 칼슘 필러를 쓸 때도 있어요. 레디어스나 뭐 페이스텐 같은 칼슘 필러를 쓸 때도 있고 HA 필러를 쓸 때도 있는데 제 나름의 기준이 있거든요. 이분은 여기는 딱딱한 걸 쓰고 여기는 좀 덜 딱딱한 걸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한 교정들이 있어서 그 부분도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시고, 저만 해도 필러 시술을 할 때 뭐 두 종류의 필러를 쓸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가능은 합니다. 코 필러 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이 같이 하면 좋은 부분이 바로 턱이에요. 아까 저희 사례 보여드린 분들처럼 코가 너무 튀어나와 있고 입이 너무 들어가 있으면 약간 입이 튀어나와 보이면서 좀 덜 세련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코끝을 교정을 해주면서 턱끝을 해주는 경우가 예쁜 경우들도 있습니다. 필러 시술을 하는 의사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사실 필러는요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하는 거에 저는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사의 미적 감각이 중요한 편이고, 그리고 이제 그냥 코만 떼놓고 봤을 때 예쁘지만 그분하고 안 어울렸을 때는 예쁘지 않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담하러 오시는 분이 나는 코가 문제야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턱이 문제이거나 입술을 조금 손봐주면 좋거나 그런 경우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얼굴에 조화되는 모습을 추천드리겠고요. 저희 병원에서 필러 정말 시술 받으시는 분 전후 비교하고요. 그리고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 위주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필러 시술하고 나면 가장 걱정하는 부분들이 아마 부작용이나 아니면 뭐 다른 문제들 이런 거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